아이를 낳고 기르기로 극적 타결을 본 영주와 현의 이야기에 이어 아이의 양육권을 빼앗길 위기에 놓인 선아의 이야기가 이어진 우리들의 블루스 6화였습니다. 낳기로 용기를 낸 이상 거칠 것 없어 보이는 영주와 현. 삼촌 은희도 눈치챘고 학교 친구도 알아본 이상 서로 믿고 직진하기로 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업과 출산, 육아를 병행할지 계획을 세우고 아버지들에게 허락을 맡을 모양인데요. 그 똑똑한 전교 1, 2등이 22주나 지났는데도 임신을 모르고 있었는데 출산 후 계획을 세우면 얼마나 세웠겠습니까? 현실을 잘 아는 아버지들이 절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게다가 원수 집안. 다음 편에선 인권과 호식의 대환장 난리 브루스가 될 거라는 건 불보듯 뻔한데요. 왜 이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지는 잠시 후에 예측해 보기로 하고요. 우선 6화 에피소드 동석과 선아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울증과 심각한 기억력 감퇴, 급기야 복용하던 약 때문에 차 사고가 나서 이혼한 남편에게 아들 양육권이 넘어갈 위기에 처하게 된 선아. 이번 동석과 선아의 에피소드는 선아가 망가져서 제주도로 오게 된 이유부터 설명하죠. 집안을 깨끗이 정돈하고 단정하게 치장한 선아가 우울증을 극복하고 있나 보다 했습니다. 사실은 아들의 양육권 분쟁으로 만나게 될 조사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었죠. 조사관이 아빠 쪽과 엄마 쪽 사정을 섬세하게 비교해서 보여주는데요. 한눈에 봐도 선아의 양육 환경이 불리한 상태. 안타깝지만 아무리 아이를 사랑한다 해도 우울증으로 삶의 의욕이 떨어진 엄마보다는 심신이 건강하고 함께 양육할 수 있는 조부모들이 있는 아빠 쪽에서 양육하는 게 아이를 위해서 훨씬 낫다는 것을 선아도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 없이는 살 수 없는 선아. 아들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던진 질문이 있었죠.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는 물음에 아들은 바로 친구 같은 존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떤 사람이냐는 물음에 대한 아들의 답은 몇 번이고 공개를 자꾸 미루는 연출을 보여주는데요. 엄마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엄마는 외계인? 엄마는 못 말려? 아이다운 상상력으로 기상천외한 답일 거라니 예상과 달리 선아 그 자체를 너무나 사실적으로 얘기해서 슬펐습니다. 엄마는 아파. 그래서 나랑 못 놀아. 양육권 분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건 둘째치고 선아는 죄책감에 빠집니다. 선아는 어릴 적 엄마가 자신을 아빠에게 맡겨버리고 떠났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아들을 사수하고 싶었을 겁니다. 친척집에 천덕꾸러기로 살면서 그때부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선아여서 성인이 되어서도 우울감이 쭉 내재돼 있었을 겁니다. 그나마 거칠지만 자기 편이 되어준 동석 덕분에 어린 시절을 견딜 수 있었을 텐데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제주도에 돌아온 망가진 선아를 이번에도 동석이 구원해 줄 것 같습니다. 동석에게 대꾸도 할 기운조차 없는 선아는 카페에 나와 밤새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선착장에 머물러 있었죠. 시간이 그렇게 흐른지도 몰랐을 거예요. 시간 개념이 사라지고 베란다 밖에 불빛들이 꺼져가는 어둠이 짙어졌을 때 옷자락과 손끝이 젖어 물이 뚝뚝 떨어졌던 것처럼 밝은 아침인데도 어둠 속에 서 있다가 물에 젖는 똑같은 환상을 보죠. 이건 어릴 적에 살고 싶지 않아 바다에 빠진 트라우마가 있었거나 슬픔이 차오를 대로 차올라 손끝 말초까지 젖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고립된 선아 그 자체를 표현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흐르던 BTS 지민과 하성운의 OST가 분위기를 잘 살려줬네요. 어린 시절 동석과 선아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밝혀지겠죠. 선아는 결국 바다에 빠져버리게 되고 그 모습을 보게 된 동석은 불안한 선아가 신경 쓰여 계속 주변을 맴돌면서 몸과 마음 모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로 나서게 될 것 같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죠. 만고의 진리라지만 호식은 절대로 지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제발 져달라는 딸의 애원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영주가 했던 말처럼 인고가 달리 호식은 딸을 어쩔 수 없어서 죽고 싶은 심정으로 자기 자신을 마구 때리죠.
딸은 전동 칫솔을 쓰게 해도 교체 시기가 한참 지난 낡은 칫솔을 사용해 왔듯이 아끼고 아껴서 딸의 인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 딸 스스로 공들인 인생을 망치려고 하니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겠어요. 호식은 영주에게 현이 덮친 거 아니냐고 묻고 인권은 현에게 영주가 꼬신 게 아니냐고 묻죠. 내 자식이 그럴 리가 없다. 아이들의 선택을 믿을 수가 없는 아빠들. 인권은 현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고 내 거야, 아직 내 자식이라며 자기 소유물처럼 얘기합니다. 아들을 막대하지만 주변에 자랑했던 인권인데 자기 멋대로 애기 아빠가 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죠. 아들 부끄럽지 않게 살라는 돌아가신 엄마의 유언을 지켜오던 인권이 아들에게 쪽팔리지 말자며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아빠가 창피하다는 현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과거 폭력배 시절처럼 현을 때리거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고 하나밖에 없는 가족 현을 영주에게 뺏긴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담배 피다 자신에게 딱 걸린 연주를 마땅치 않아 했으니 더욱 싫겠죠. 인권이 호식에게 알량한 돈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주를 좋은 곳에서 수술시키라는 돈이겠죠. 그걸 냅다 면전에 뿌려버리는 호식. 이 둘이 앙숙이 된 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존심을 건드린 것 때문 아닐까요? 도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 한 손엔 어린 영주를 안고 있고 한 손엔 돈을 쥐고 있는 호식의 모습이 보입니다. 굶고 있는 딸 때문에 호식이 정신 차린다는 인물 소개가 있는데요. 인권에게 도와달라는 아쉬운 소리를 했지만 호식을 믿지 못한 인권이 도와주지 않았거나 반대로 자존심 상해서 받기 싫은 돈이었지만 살기 위해서 인권의 돈을 받아야 했던 가슴 아픈 기억 때문에 둘이 앙숙이 된 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아빠들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아이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지들끼리 결정해서 산다고 하는 게 문제죠. 아빠들은 소외됩니다. 철저히. 그래도 아빠라서 주변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아이들을 감싸주겠죠. 결국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자식들에게 져주는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행복한 결말로 가는 관건이 될 것 같네요. 살아있는 우리 모두 행복하라. 주문을 넣는 우리들의 블루스 7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